엄마 친구 아들, 흔히들 엄친아라 부르는 이 존재는 재능, 외모, 인품 모든 게 빠지지 않는 삼위일체의 근본입니다. 난 도란검 스타트인데 젠장할. 오늘의 주인공 역시 이 타이틀을 닮아난 사람인데요. 그는 바로 1800년도의 엄친아 찰스 조지 고든입니다. 스펙을 한번 보죠. 스코틀랜드의 군인 집안에서 태어나 아버지를 따라 군인으로 전직,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여 크림 전쟁이나 태평천국이난 등 여러 전쟁에 참여해 뛰어난 리더십으로 공을 세웠고, 나중에는 이집트와 수단이 총독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당시로서는 아주 모범적인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실제 성품 역시 더더욱 훌륭했는데, 군인으로서 각종 전쟁 범죄들을 혐오하고 포로들의 대우에 매우 신경을 썼으며, 타국에 파견되어도 그 나라의 문화와 법을 잘 따랐고, 타국의 비기독교인이나 이교도에게도 차별을 가하지 않고 잘 대해주었습니다. 재물에도 욕심을 부리지 않아 자신에게 수여된 포상도 받아야 할 정도였죠. 그렇게 영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존경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게 완벽한 인물이었죠. 하지만 이런 그에게도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상하게 자신의 삶을 마감하고 싶어 했어요. 네, 쉽게 말해 죽도록 죽고 싶어 했어요. 어디에서는 그가 자신이 성정체성을 깨달았기 때문이라 그러고, 어디에서는 아스퍼거 증후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뭔 이유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뒤지고 싶어 했다는 것만은 확실해 보이네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목숨을 스스로 끊지는 않았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저녁을 지옥에서 먹고 싶진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남은 건 하나죠. 순교를 가정한 타사리망이죠. 1883년입니다. 당시 영국은 수단을 손에 넣었지만 무함마드 아흐마드 빈 압드 알라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름 존나기네 진짜. 이에 영국은 사태의 해결을 위해 영웅 조지 고든을 파견하였고, 1884년에 고든은 수단이 카르툼에 도착합니다. 카르툼에 도착한 고든은 뭔가를 깨달았어요. 이곳이야말로 자신이 죽기 딱 좋은 장소라고 말이죠. 역사적으로도 타사리망자는 아주 많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의도적인 타사리망자가 죽을 계획을 짜기 시작하면 매우 골치 아파져요. 꼭 누군가 피해를 보고. 자, 이 사건이 최대 피해자 글래드스턴 총리입니다. 총리는 카르툼에 도착한 고든에게 그곳에 있는 모든 영국인들을 대피시킨 뒤 한시도 지체 말고 바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이때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보게 고든 장군, 대피가 완료됐으면 빨리 복귀하라고 하지 않았나? 아직까지 거기서 뭘 하는 겐가? 총리님, 뭐 갈 땐 가더라도 순교 한 번 정도는 괜찮잖아요. 거주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이게 뭔 개소리야! 빨리 안 돌아올! 야! 미친놈아! 야! 하지만 이미 건설적인 타살 계획을 세운 고든 장군은 카투름에 죽치고 앉아 우주방어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주변 도시들에다 자신이 왔으니 안심하라며 전보를 보내요. 이후 수단 북부 지도자들을 불러 모은 뒤 비밀 문서였던 영국인 대피령을 공개해버립니다. 모든 이들이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마저 포기하면 저 비열한 빨랑군 놈들이 모든 것을 불태울 겁니다. 오! 장군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약 8천여 명의 부하들에게 항전 의지를 불태운 뒤 카르툼에서 농성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의지만으로 맞서기엔 너무나도 많은 반란군이었습니다. 얼마 안가 카르툼은 마흐디 군수에 포위당하고 곧 사람들은 물자 부족에 시달리죠. 그리고 영국 대중들은 이 소식을 듣고는 분노합니다. 국가의 영웅이 이국에서 죽을 위해 처했는데 총리 새끼는 어디서 뭘 하고 있냐? 우리 글래드스턴은 진짜 환장을 노리십니다. 이놈아는 뭔 생각인지 복귀는커녕 아예 거기서 들어넣어버렸고, 시민들은 당장 데려오라고 아우성이고, 그래도 뭐 어찌어찌 구출팀은 꾸려집니다. 다시 카투름이에요. 마흐디는 이교도에게 매우 냉혹했지만 고든에게만큼은 따뜻한 남자였습니다. 그 역시도 고든을 꽤 좋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개종을 거부하는 자들을 여태껏 단칼에 죽인 것과는 달리 고든에게는 몇 번이고 개종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득이 실패할 때마다 내가 너무 띠껍게 말했나? 반성합니다. 자아성찰은 기본이요. 심지어 선생님, 저도 보는 눈이 있어서 그런 건데 당장 개종하는 척만 해주세요. 나중에 다시 기독교 믿으시면 돼요. 제가 영국으로 바로 보내드린다니까요. 그냥 개종 신용만 해달라고 편지를 보낼 정도였어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 대상은 한방의 주님 곁으로 직행버스를 희망했기에 CR도 안 먹혔어요. 결국 반군은 카르툼을 공격하였고, 고든은 8천여 명의 부하들과 함께 그곳에서 전사합니다. 그의 머리는 창끝에 꽂혀 효수되었고, 몸통은 난도질당해 우물에 버려졌죠. 그리고 마흐디는 좋댔네. 끝까지 고든은 죽이지 말라고 했음에도 부하들이 말을 안 쳐듣고 기어이 사고를 치자 자신이 배드엔딩이 확정됐음을 느꼈는지 발진 티푸스로 무덤 빤스런을 치게 됩니다. 한편 영국 구출팀이 도착했을 땐 이미 모두가 죽은 뒤였습니다. 고든이 죽음을 전해들은 총리는 시민들에게 아이고, 우리 영웅님이 2등분 돼서 머리는 효수되고 몸통은 난자당했대요 라고 있는 그대로 발표했다간 좆될 것임을 예감했죠. 그렇게 그의 죽음을 아주 영웅답게 바꾸기로 합니다. 고든이 무기도 없이 아주 당당하게 나서자 반군이 겁을 먹고 물러
물러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겁쟁이였던 놈이 창을 던져 죽였다는 얘기로요. 어쨌거나 이 방법은 아주 잘 먹혔어요. 다만 문제가 있었는데 너무 잘 먹혀서 탈이었다는 거지. 영국인들은 마지막까지 영웅다웠던 고든이 죽음에 경애하면서 그런 영웅을 죽인 반군을 아예 입도 뻥끗 못하게 도륙을 내버렸고 이미 빤스런한 마으디의 무덤까지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글래드스톤 역시 고결한 영웅을 구조하지 못한 죄로 대중은 물론이어 빅토리아 여왕이 실체까지 받아 총리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결국 말 안 듣는 놈들 때문에 총리와 마으디만 불행해졌습니다. 그나저나 마으디는 손절각을 오지게 잘 보네요.